이차함수의 뜻은 뭐 간단합니다.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짝지어지는 관계를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식 자체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x에 관한 식.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x값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 x에 대응되는 y값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내기 위해서 식을 y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이 x에 관한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면 이게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면 그때가 이제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x에 대한 2차식을 쓸 때 x에 대한 2차항이 있을 테고요, x에 1차항이 있을 테고, x 없는 상수항이 있을 텐데 그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뭐 쓸 거 없으면 a라고 쓰고 x 앞에 있는 개수를 b라고 쓰고 상수항 c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띌 수 있는 함수식을 보통 우리는 2차 함수라 부르며 a가 0이 아닐 때 2차 함수가 성립하겠죠. 이게 2차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2차 함수다. y는 2분의 1 x제곱,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y는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게 2차 함수가 되고, 그럼 이런 거는 당연히 이 식이 1차식이니까 얘는 1차 함수가 되며, 여기는 x는 보통 차수는 문자를 곱했을 때 차수가 늘어나죠. 나누면 차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누는 거는 나중에 분수식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거 알잖아요? 유리수가 보통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죠. 저 수 대신에 식을 붙여요. 유리식. 유리식은 정수로 표현되는 식이라 말할 수는 없어서 보통 이거를 식에서는 정수와 같은 개념으로 다항식이 있어요. 그래서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이 다항식으로 표현 안 되는 숫자에서 본다면 소수나 분수로만 써지는 숫자를 보통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항식 차수로 정의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관계식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럼 이건 분수식이에요. 차수를 정의할 수 없고 문자가 나눠져 있는 관계식, 분수식. 거기다 여기다가 이제 함수만 쓰면 돼요.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수함수예요. y는 x분의 1. 문자가 나눠져서 분모에 있는 문자가 지워지지 않는 꼴로 남는 저런 상태는 다항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니고 분수함수로 규정한다. 그러니 y는 x제곱분의 1 이런 걸 보고 x제곱 있으니까 당연히 2차 함수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차가 되려면 x가 두 번 곱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건 x가 두 번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는 차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따로 분수함수라는 따로 이름이 있다는 거. 자, 예제 문제 생각해 볼까요? 다음 2차 함수인 걸 고르시오. 1번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이 함수는. 기억에 나와 있는 얘는 y는 숫자, 그럼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y값이 이기 때문에 얘를 보통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요,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3차 함수죠. 디귿은 이렇게 분배하면 y는 x제곱, 여기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4x를 계산하면 없어지고 플러스 4가 남죠. 얘가 2차 함수가 맞아요. 디귿. 리을, 식을 y로 정리하는 게 보기 좋으니까 y는 이항시켜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는 1차 함수. 직선이죠. 니은은 아까 말한 분수함수. 2차 함수가 아닙니다. 2차 했다고 다 2차 함수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분배하면 y는 여기를 분배하면 합차가 되잖아요. xx, 2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마이너스 1을 분배했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맞죠. 정답은 니은 비읍이 정답이다. 맞아요. 함수식에 대한 관계죠. 함수를 얘기할 때 책에는 요즘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함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통그림 많이 그려져요. 이 통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쿵짝쿵짝 안에서 무슨 계산을 하고 바깥으로 나오는 관계.
그래서 들어가는 게 보통 x값이에요. 나오는 게 보통 y값이죠. 그럼 이 안에 쿵짝쿵짝 어떤 이 규칙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함수 f입니다. 뭐 그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식을 써봤더니 이 식은 y는 2x 플러스 1, 이건 1차 함수죠. 그럼 이 함수의 규칙이 들어온 값에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해서 그 값을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이 이 함수 역할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혹시 어떤 함수를 써봤더니 어떤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이 함수의 규칙은 들어온 값을 일단 제곱시키고 그 들어온 값에 4를 곱한 다음에 걔를 빼주고 거기다 1을 더한 값을 함수 값으로 잡는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x, 나오는 건 y, 그 다음에 함수 f는 보통 그들의 규칙성을 말합니다. 이 들어온 x가 어떻게 계산돼서 그 나가는 값 y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따라서 y를 필요하면 fx로 바꿔도 괜찮다고 그랬죠. x라는 값, 들어온 값을 함수 f에 대응시켜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들어온 값 x를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해준다. 혹은 이 함수 fx는 들어온 값 x를 제곱한 다음에 4배에서 빼내고 더하기 4 해준다. 그러면 y값이 나온다. 그래서 fx랑 y는 같은 표현이다. 그럼 이 함수의 규칙은 이제 이건 거죠. 뭔가가 들어와요. 그럼 그 들어온 값에 일단 제곱시켜주고 그 들어온 값에 2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앞에 있는 네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그 값을 계산한 결과에서 5를 빼준다. 그러면 함수값이 나온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럼 함수값의 규칙에 2를 집어넣으면 재료 2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레시피예요. 어떻게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그럼 들어온 2를 제곱시켜주고 2 곱하기 들어온 2 빼기 5. 그럼 함수 f 이 값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4 플러스 4 마이너스 5 3 이렇게 만들어져요. 1번 답이 뭔가요? 5번. 네, 1-2번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는 문제죠. 둘레 길이 y. 1번에 함수식을 쓰게 되면 y는 4x. 2번에 함수식을 쓰게 되면 y는 x세제곱. 부피니까요. 가로 길이 x 플러스 1, 세로 길이 x 플러스 3인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가로 세로 곱하죠. 네, 분배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네, 2차 함수 맞네요. 3번이 정답. 원의 넓이. 원 넓이는 반지름 2번 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죠. 파이는 숫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3.14를 대신하는 숫자의 형태지. 그래서 x제곱 앞에 문자 곱해진 게 아니고 x제곱 앞에 숫자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2차 함수가 맞겠죠. 3번과 4번이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게 함수식 관련 문제 나오면 그 밑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f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 f0의 값은 x에 0 대입하는 거니까 3분의 1 0의 제곱 마이너스 0 플러스 2 여기는 약분하면 3 남죠?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8이 되겠네요. 얘는 없어지고 2가 되죠. 둘을 더한 게 정답이니까 10 이렇게 되겠어요.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2차 함수의 기본형 중에도 제곱 앞에 있는 게서 1인 그런 형태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교재는 친절하게 이렇게 하나씩 나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 어차피 나오네요. 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하기로 했으니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이 그리는 방식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2차 함수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1차 함수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면서 한 거잖아요. 근데 1차 함수 배울 때 y는 x 네, 그리시오. 그러면 이 그리는 방식을 따로 배운 적은 없어요. 뭐 했었냐면 점을 잡죠. x값, y값 순서상은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도 있을 텐데 x에 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2 나올 테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나오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점을 찍는 거죠. 찍어봤더니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동하는 경로를 보고 이게 점들이 쭉 이게 무수히 많은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의 좌표를 이어서 긋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직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나타나죠.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미분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직 미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나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그래프를 이거는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모양은 이런 식일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약간은 주입식으로 그냥 배우시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점 찍히는 거 보고 점을 몇 개 찍어봐서 점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지금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반비례 있죠? 이런 것들. 주어져 있는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그리는 방식을 외우지, 우리가 그리는 방식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을 몇 개 찍어보는 거죠. x, 거기 대응되는 y값. 뭐 집어넣어서 뭐 4 같은, 마이너스 4 같은 거 집어넣었더니, 네,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약분이 안 되니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8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나오고, 0 못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16 나오고, 2 집어넣으면 8 나오고, 이렇게. 그 점을 찍는 거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8 같은 거 집어넣으면 뭐 마이너스 2 나오죠. 마이너스 8 나오면 마이너스 2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8 집으면 마이너스 2 나오고. 점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점이 찍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찍히는 점을 보니까 뭔가 대칭 형태로,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 형태로, 그러니까 흘러가는 방향이 왠지 이런 느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얘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이더라 라고 배우고, 이 그래프의 특징상 이게 X축의 수학적 이름이 Y는 0입니다. Y축의 수학적 이름은 X는 0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이 X축이나 Y축에 닿지 않더라는 얘기죠. 상식적으로는 수학에서 배우는 논리와 일반 상식은 다르죠. 상식적으로는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상식은 그렇잖아. 계속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계속 오른쪽 그리면 계속 아래로 내려갈 테니까,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 언젠가 이 그래프가 여기는 X축을 지나갈 거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X축 밑에 음도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왠지 그게 상식의 일처럼 보이지만 상식과 논리는 다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가 X축에 닿는다는 뜻은 Y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의 특징상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수를 뜻하는 Y값은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X축에 닿지 않으며 X값이 무한히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한히 큰 양수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식의 구조상 양수분의 양수니까 답이 음수가 나올 수도 없어요. 결론은 X축에 닿을 수도 없고 X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다는 뜻이죠. 그럼 계속 그리다 보면,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한히, 세상 끝날 때까지 무한히 X축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 뿐이지 만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도 그렇죠? 그리고 뭐 점점 X값이 0에 가까이 가면 여기는 Y축에 닿나요? Y축에 닿는다는 뜻은 X가 0이 돼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이 될 수 없다는 뜻은 또 결국은 Y축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따로 뭐 수학적으로 이 그림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배우는 거는 미분을 배워야 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약간 주입식으로 그림, 얘들아 이거 점을 찍어봐. 점을 찍어보면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 점을 무수히 많이 찍는다면 이게 부드러운 선으로 이어져야 될 테고, 1차 함수, 정비례나 이런 것들은 직선이겠지만 나머지는 곡선이니까 이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아? 라고 여러분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러면 전 그려본 적이 없는데요가 아니고 그냥 점을 몇 개 찍어 보시는 거예요. X, Y 다 똑같이 안 배웠기 때문에 적당히 X에다가 계산하기 편한 정수값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 점을 좌표 평면에 찍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뭐 여기점을 지난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 여기점을 지나고요. 0,0, 1,1, 2,4. 그 사이에 찍지 않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을 찍으면 그래프가 설마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아까 말한 직선 형태가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1차함수인 거고 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점들을 이렇게 다 이어서 보면 왠지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점들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잇는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 그려질 텐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왠지 보세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대응되는 y값은 4예요. 근데 x에 2를 집어넣어도 대응되는 y값이 4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x값과 오른쪽에 있는 x값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대칭 관계로 똑같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일 때 y값, 1일 때 y값, 마이너스 3일 때 y값 9, 3일 때 y값 9.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항상 이 점 0,0이라는 점을 늘 식의 구조상 지날 수밖에 없고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한 상태예요. 물론 보통 볼록을 오목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위로 오목이라는데 요즘은 오목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아래 그냥 볼록, 이게 아래로 볼록, 반대 이렇게 되면 위로 볼록. 그렇게 볼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래로 원점을 지나며 아래로 볼록한 곡선의 형태가 되고 그래프가 가운데 있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칭 관계예요. 이 길이 같고 좌우가 어디서 긋든 간에 이 길이 같고 어디서 긋든 간에 똑같은 y값에 똑같은 x값이 서로 다른 x값이 돼 부가 서로 반대인 절대값은 동일하나 부가 반대인 숫자가 존재하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길이 같은데 이 길이 서로 같기 때문에 x좌표가 절대값 같지만 부는 반대. 하지만 함수값은 똑같은 이렇게 좌우 대칭인 y축 대칭 형태를 띠게 되면 직선은 둘 중에 하나죠. y는 ax 정비례죠. a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a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였냐면 오른쪽 위로 가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은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죠.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직선 자체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그래프가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그래프가 감소합니다. 근데 이차 함수는 안 그래요. 보신 바와 같이 y축, 이 가운데 있는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요. 오른쪽 아래가 무슨 뜻이었죠?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아래로 y는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근데는 축을 여기 있는 가운데 y축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오른쪽 위로 갑니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자체 증가와 감소가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직선은 계속 증가 아니면 계속 감소. 그래서 얘는 직선 같은 경우는 단조라는 표현을 써요. 중학교 때는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단조.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단조란 뜻은 그냥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프 안에 증가와 감소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아무래도 직선보다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축을 기준으로 축의 왼쪽이라는 얘기는 0보다 작은 x가 주어지게 되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아지면 그래프는 감소가 되고 x가 0보다 커지게 되면
원점의 오른쪽을 그리면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된다. 이해되나요? 1차 함수보다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 함수 있죠?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렸더니 이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을 그릴 때 이 도형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포물선, 우리가 물체를 집어던지면, 이렇게 물체 집어던지잖아요? 물체 이렇게 집어던지면, 뭐야? 왜 이걸 집어던져? 이런 물체를 집어던지면, 소리 날 것 같아서 안 집어던질게요. 집어던지면 쭉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힘이 작용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9.8m/s로 지구와 물체를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내 힘이 중력보다 세면 올라가요. 그 힘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 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중력의 능력이 똑같으면 멈췄다가 다시 그 다음부터는 내 힘이 줄어들기 싫어하는 순간부터는 땅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이런 모양을 보통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포물선의 정의는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포물선? 그러면 2차 함수는 다 포물선이니까 포물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포물선의 정의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 교과에 기하와 벡터라는 좀 복잡한 교과를 들어가면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아마 안 배우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하 벡터는 이제 선택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포물선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모양 자체는 포물선이라는 거죠. 그럼 포물선은, 자 보세요. 포물선은 중요한 점과 축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가운데 있는 좌우, 이 포물선의 좌우를 대칭 형태에 만드는 얘를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좀 전에는 Y축이 대칭축이었죠. 대칭축이라고 부르고 그래프와 대칭축이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지점을 보통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교점, 그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이 두 개의 명칭은 확실히 기억하시고 여기 설명 나와 있죠. y는 x제곱이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의 곡선을 포물선이라 하고 가운데 있는 포물선의 좌우 대칭 형태를 띠는 이 선을 보통 우리는 축이라 말하며 대칭축 혹은 축이라 말하며 포물선 자체는 이 대칭축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 선이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돼서 반대쪽에 넘어가 있다는 표현이죠. 선대칭이며 그 축을 대칭축 혹은 포물선의 축이라 말하며 꼭지점은 포물선과 그래프와 대칭축이 만나는 교점을 보통 우리는 꼭지점이라 말하며 이 꼭지점이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꼭지점을 알아야 관계식이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꼭지점을 구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2차 함수 x의 범위는 웬만하면 모든 실수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니까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그려져야 돼요. 뜨문 점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이 그래프의 곡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빈칸 채우는 거예요. 2차 함수 x제곱에 대해서 답 모르면 답하라. 근데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제곱시키니까 9가 나올 테니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나오고 1 나오고 0 나오고 1 나오고 4 나오고 9 나오고 점 찍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3,9 여기쯤 찍힐 테고 여기쯤 찍힐 테고 마이너스 2,4 여기쯤 1,1 마이너스 1,1 0,0 1,1 2,4 3,9 얘네는 부드러운 곡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직선으로 그어지진 않아요. 얘네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수히 많은 점이 찍히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부드럽게 이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음 2차 함수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점 찍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여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의 음수 붙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럼 점 찍어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9. 이렇게 점이 이동할 것처럼 보이죠? 느낌상.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래서 부드럽게 그냥 이으시면 돼요.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 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참수는 저렇게 가운데 있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선대칭 도형의 그래프를 축에 맞춰서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무리하게 더 나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잠깐 여기 이 문제들 풀어보세요. 여기 1-2번, 여기 2-2번 요것만 풀어보고 나머지는 뒷부분 다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자, 한번 해봅시다. 앞쪽에 있는 것. 다음 y는 x제곱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네모안에 알맞은 걸 쓰시오. 아까 그려봤었죠?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칭 형태.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더라. 얘가 0,0이고 원점이고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죠.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번에 뒤쪽에 나와 있는 페이지 문제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얘는 위로 볼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잖아요. 위로 볼록하다.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y축이 대칭축이다. 그렇죠. y축 기준으로 좌우가 접히면 접히는 선대칭 도형이니까 즉 축의 방정식은 y축을 수학적 식으로 쓰시면 돼요. y축. 이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을 식으로 쓰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y는 x. 이런 거. 이게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들만 모여 있는 거냐면 x 좌표와 y 좌표가 서로 같은 점들만 모아서 그래프를 만들면 y는 x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2,2, 3,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뭐 이런 것들 있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x 좌표, y 좌표 똑같은 점들만 쫙 모아두면 이 그래프 위에 놓이게 된다 뜻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이 점 위에는 놓여있는 점들의 이 y축에 놓여있는 점들의 특징을 파악하면 이 y축을 수학적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점이 0,0이거든요. 위로 한 칸 가죠? 0,1이 되고 0,2가 되고 0,3이 되고 밑으로 한 칸 가면 0,-1이 되고 밑으로 한 칸 더 가면 0,-2가 되고 그럼 이 y축에 있는 점의 특징을 보니까 계속 안 바뀌는 거는 계속 x가 0이더라는 얘기죠. x는 0이며 y값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는 의미가 없고 바뀌지 않는 규칙이 x는 0이기 때문에 y축의 수학적 관계식은 x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y축에 대한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y축은 x는 0. 그럼 반대로 x축은 x축에 있는 점의 특징은 0,0, 1,0, 2,0, 3,0, 4,0 y가 항상 0이에요. x축에 대한 축의 방정식 혹은 축의 관계식을 쓰시고 그러면 y는 0이라고 쓰시면 되고 y축은 x는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아까 뒤쪽에 있는 내용과 이어서 그리면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포물선이 나오죠. y는 x제곱. 근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같이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럼 똑같은 x값에 찍히는 y값이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얘가 y값은 1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둘은 그래프의 폭의 곡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곡률. 이 곡선이 꺾여 있는 정도. 그 곡률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볼록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그래프는 가운데 있는 이 축이 x축이죠? 가운데 있는 x축을 기준으로 약간 선대칭 형태를 또요, 똑같이. 위에 있는 거를 빡 아래로 접어내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얘를 위로 빡 접어 올리면 y는 x제곱. 미술 시간에 배우는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 서로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 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 책에는 따로 없는데 여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디귿 옆에다가 여기 디귿 옆에 옆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x축 대칭 하면 이건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긴 한데 보세요. 보신 것처럼 여기 있던 점
1,1이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쪽이 지키죠. 1,-1이 돼요. 그럼 x축 대칭했을 때 원래 있었던 점과 대칭점 혹은 이 점을 x축 대칭하면 1이 갈 테니까 원래 있는 점과 대칭점들 서로 대칭점이죠. 대칭점의 관계를 잘 보시면 x는 안 바뀝니다. x축 대칭 이동했지만 x는 그대로 원래 있는 x값이 유지가 되는데 y값만 1이 -1로 -1은 +1로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 x축 대칭식을 쓰시오 그러면 y는 x제곱 여기 있는 식에 x축 대칭식을 쓰시오 그러면 요걸 적용하시면 돼요. 이 개념 x는 그냥 놔두고 y에다가 -y를 대입해라. x는 그냥 놔두고 y에다가 -y를 대입해라. 그게 규칙이에요. 근데 식은 보통 함수식은 y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두지 않고 음수를 넘기게 되면 이 식이 y는 -x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선생님 지금 여기 설명 그냥 뭐 딱 봐도 둘이 대칭 관계니까 그냥 여기에 대칭이 이거 대칭이 이거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설명까지 하시는 이유가 고등교과라고 하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좀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푸시다 보면 이참수에 y는 x제곱 -4x 1 3 자, 이 식을 x축 대칭 이동했을 때 관계식이 뭡니까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중학교과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심한 문제 보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x는 건들지 마시고 x는 원래 있던 x 그냥 따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라는 얘기죠. y 대신에 -y를 대입해서 식을 바꿔 쓰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x만 이렇게 쓰고 x 제하고 y 제하고 나머지는요. 바뀌는 거는 이거 하나만 바뀌고 나머지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럼 등호 그대로 x 그대로 상수도 그대로 가는데 여기는 y만 -y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y로 식을 정리하시오. 그래야 함수식이 나오니까요. 그럼 y는 이 음수가 일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게 주어진 이 함수를 x축 대칭 이동한 함수식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x축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그래프가 됐든 x축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y에 -y를 붙여놓고 그 -를 우변 넘기면 실제로 우변에 있는 식 전부 다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리을 x가 0보다 클 때 이 그래프죠? y는 x제곱 지금 그걸 그리고 있었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 여기를 말한다. 여기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잖아요. 오른쪽 위로 간다.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한글로 표현한 것을. 오른쪽 위로 간다. 오른쪽 x가 커질 때 위로 간다. y도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x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그렇죠? 근데 만약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만약 여기 이런 게 있었다면 요 사이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오른쪽 아래로 가죠. 오른쪽 아래 오른쪽 x 커질 때 아래 y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이게 이 그래프의 축의 왼쪽 혹은 x가 0보다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난다. 결론 x가 -4일 때 y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그때 y는 -4의 제곱인 16이 된다. 이 그래프가 -4, 16이라는 점을 지난다.